왜 내가 여기서 나가야 돼? 상가를 하나 했었는데 사기 분양이 돼갖고 100수십 명이 집단 소송을 했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보증 서지 마라. 금액 얘기했는데 음식점도 해봤죠. 결국은 공동 창업을 했던 그 친구가 또 제 뒤통수를 쳤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 오영이라고 합니다. 만 74세고요. 기아차에서 임원하다가 2009년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나이가 이제 60이 돼가니까 마음속에 생각은 했는데 그 전날까지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날 갑자기 통보를 받는 거죠. 그날 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럼요.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뭐 올 게 왔구나. 제 직장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옛날부터 그냥 짧은 시간에 훅 하고 다 스쳐가죠. 네. 더 열심히 할 걸. 또는 내 부하 직원들한테, 후배들한테 따뜻하고 자상하게 잘 해줄 걸. 이런 후회 아닌 후회도 들었죠. 네. 그래도 참 감사했어요. 그날까지 이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제가 떠나더라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뭐 그날 이후부터 이제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 임원은 흔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임시 직원이라고 그래요. 언제 그만두라고 그럴지 모르니까 11일, 12월 달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넘기면은 1년 더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연말이 돼 가면은 불안하죠. 그게 꼭 성적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는 사람 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나가야 돼? 금년에 또 어떻게 될까? 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통보는 뭐 이메일로 오나요? 아니면? 지금은 아마 메일로 다 그런 게 통보가 가는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구두로 통보했어요. 네. 전화를 한다든가, 그 당시에 그 영업본부에 있었으니까, 영업본부장 그분이 나도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본부장은 다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다 올린 거니까. 뭐 얘기하니까 그냥 괜찮다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래도 마음이 헛헛한 거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책상 정리하고 나왔죠. 마지막으로 받아하셨던 연봉이 어느 정도? 한 2억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럼 당시 나오실 때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하신 상태였는지? 노후 준비 안 했어요. 하나도요? 뭐 조그만 상가를 하나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사기 분양이 돼갖고 그 사기꾼이 이를테면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접근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많이 잃었죠. 그 당시에는 적지 않은 돈을 나갔죠. 100수십 명이 집단 소송을 했었어요. 10년이 뭐예요? 아직도 안 끝났는데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 노후 준비를 이제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름 치밀하게 준비 안 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때는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노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더라도 그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예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지금하고 달라요. 회사 일할 시간만 해도 빠듯한 게 아니라 모자랄 지경인데 언제 그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그러고 또 한편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불안할 때일수록 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감이랄까, 이런 걸 갖고 있던 건 저뿐 아니라 대개 공통적인 생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퇴직금 혹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퇴직금 적지 않은 돈 받았죠.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걸 그냥 갖고 있을 걸. 근데 사람이 불안하게 돼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자영업도 하고. 근데 잘 안 됐어요, 그게. 그때 했던 돈을 모았으면 지금 지금 괜찮았죠.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 후 삶에 대해서는 네. 장소 좀 이동해서 네, 다시 네, 한번 그러시죠. 체력이 되게 좋으시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기아자동차 퇴직임원 동우회 사무실입니다. 여기서 주로 시간 보내시고 하시나요? 뭐 딴 일 없으면 일주일에 저는 한 두세 번, 요즘은 잘 못 나오는데 두세 번씩은 나오고, 일주일 뭐 닷새 중에서 두세 번이면 많이 나오는 거죠. 안에서 뭐 보통 할 수 있어요? 뭐 1인 3 일도 하고 같이 앉아서 지난 얘기도 하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그 기후에 그럼 꼭 뭐 바둑 두는 데 같은데. 안녕하세요. 자리 저는 그냥 여기 거의 정해놓고 이 자리에 앉아요.
안녕하세요. 예. 직장에 다닐 때와 은퇴하고 나서 가장 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있을까요? 막상 딱 퇴직을 하게 되니까 딱 들고 있는 거는 퇴직금 뿐인데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점도 해봤죠.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해갖고 그 음식 전문가하고 같이 했는데 나이 60이 넘어갔고 배달도 열심히 뛰어다녔고요. 그 배달 앱도 없을 때고 그러다가 뭐 늦었다고 문전박대도 당하고 야단도 맞고 그럴 때는 제가 돈 안 받고도 죄송하다고 결국은 공동 창업을 했던 그 친구가 또 제 뒤통수를 쳤어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만두게 됐죠.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좀 보다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좀 뉘우침이 있죠. 금전적으로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은퇴를 앞두신 분이나 앞으로 은퇴하실 분들 절대로 초조해서 서두른다든가 하지 말고 잘 알아보고 뭘 하려면 이를테면 음식점을 하겠다 하면은 요식업을 하겠다 하면은 우선 어디 주방부터 들어가서 접시 닦고 설거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갖다가 충분히 경험을 최소한 1, 2년이라도 경험을 하고 잘 살펴보면은 어떻게 경영을 해야겠다라든가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 경험이 아까워서 억지로 한다든가 이거는 절대로 말리고 싶어요. 은퇴하기 전에부터 조금 어쨌든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나아요.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저희 때는 야근을 그야말로 밥 먹듯이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지만은 이제는 뭐 소위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 뭐 주 몇 시간 이런 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 시간 이외에 자기 개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40대쯤부터는 준비를 하는 게 노후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또 금방 가요, 세월은. 금방 갑니다, 세월. 그럼 만약에 지금 40대로 돌아가시면 어떤 준비를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무슨 보증 안 썼겠고 제 친구 뭐를 갖다가 해줬다가 그걸 제가 전부 다 떠안는 바람에 전부 다 처분을 해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보증 서지 마라. 정말 그 보증 같은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사기, 보증 이런 걸로 많이 잃으신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입은 좀 많아졌잖아요. 머니 도네이션도 했고 3분의 2 이상을 거의 도네이션을 했죠. 1년에 한 번씩 왜 근로자들이 가끔씩 환급을 받잖아요. 네. 저 환급 받을 때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기부를 기부. 많이 해서. 네네. 환급을 받으면 당시에 금액 얘기해도 돼요? 당시에 한 3천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환급을. 환급을요? 네. 제가 연말정산 그거 제출하면은요, 그쪽 회계 쪽에서 이거 진짜냐고 그러고 했어요. 연금은 어느 정도 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연금 제가 아마 한 140만 원, 한 2년 정도 넣었죠. 만약에 퇴직을 앞둔 후배가 있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지 짧게 한 번만. 지금은 퇴직 후에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인생 치러요. 제 2의 인생을 대비한 자기 개발도 필요하고 노후를 대비해서 차곡차곡 조금씩이라도 쌓아두시기를 좀 바라고 노후에 그림을 그리고 그림의 색깔을 채워나가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노후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보다 당황스러움도 덜하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고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노후 준비를 못했던 사람으로서 좀 선배로서 좀 그런 당부, 부탁,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야, 너 정말 못 살아. 너 자영업도 한다고 맨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했잖아. 삼식이니 이런 게 점심하고 저녁은 집에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의도적으로. 막상 이제 그렇게 빨리 나갈 줄은 저도 생각해서 지금도 마음은 항상 퇴직하지 않는 그런 걸 꿈꾸고 있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궁피바다는 편 굵고 좀 전략하면서 사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이정수라고 합니다. 58세고요. 퇴직한 지는 5년 됐습니다. 과거에 은행에서 약 3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퇴직하고 자산운용사에서 부문대표. 이제 어렸을 때 음악을 조금 했어요. 취미로 색소폰을 계속 불었고 그게 지금 현재는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따가 기회 되면 색소폰 연주하시는 것도 혹시 볼 수 있어요? 예, 예. 요즘에는 이제 은퇴하고 예.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주 수입원은 사실상 이제 모델이라든가 뭐 단편 영화들의 단역 뭐 이런 일로 지금 사실은 생계벌이를 하고는 있어요. 자녀가 있으신가요? 예, 한 명 있어요. 얘는 지금 대학교 4학년. 그리고 집사람 있고 본인이 뭐 부서장을 하든 이 지점장을 하든 또는 뭐 차장을 하든 이제 55세가 되면은 후배들을 위해서 좀 용퇴를 해주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명퇴금이라는 걸 이제 받고 이제 퇴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55세 되면은 거의 90% 이상이 퇴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나요? 나가달라. 아, 나가달라고. 아이 딱 되면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준비를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심야 이동해서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엄청 덥네요 지금. 55살 넘어서 계속 다니겠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부서가 완전히 바뀌면서 밑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대부분 그만두는 계기가 되는 거죠. 또 그것도. 그러니까 물론 장난이겠지만 뭐 밥을 안 준다던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밥을 안 줘서 일찍 나가는 뭐 TV도 나오고 뭐 막 가끔 나오잖아요. 뭐 삼식인 이런 게. 그게 부담돼서 가능하면은 점심하고 저녁은 집에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좀 후회되는 것 중에 한두 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9 to 6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 to 11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이제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가 퇴직하면은 그게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그 취미를 좀 같이 해야 할 기회를 계속 같이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주말도 출근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후회라면 후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스트라예요. 네. 잘 보시면 저 있어요. 이제 30년 동안 좀 길게 은행에 몸 담으셨고 그래서 혹시 당시 직급이나 아니면 연봉이나 뭐 이런 것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점 부서장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점장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상위 클래스에 갔을 때 1.55에서 2.0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기가 결정되고 네. 그때 당시의 심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왜냐하면 커리어로 쌓아놓은 그 경력들이 참 좋아요. 이제 퇴직을 막상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서운하고 아쉬웠었죠. 더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원래는 더 일하고 싶었었죠. 60 한 3세까지는 하려고 그랬죠. 막상 이제 그렇게 빨리 나갈 줄은 저도 생각 못해서 또 사실은 눈치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해야 할지를 은행 내에서는 대충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1번에 냈던 거죠. 퇴직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준비를 해 놓으신 거네요. 사실 준비는 거의 안 해놨죠. 이제 막연하게 뭐 이 정도 했는데 이건 못하겠어라는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자신감이 실제로는 헛된 자신감이었다는 걸 후에 알게 됐죠. 미리 준비되지 않은 자신감은 진짜 자신감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허황된 꿈이에요. 부럽다 뭐 이런 네. 이런 것들이 좀 혹시 있으실까요? 딱 하나 부러운 게 어렸을 때 산전 수전 다 겪고 이제 그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성공한 친구들 보면 그건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건 평생 직장이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만나면 그런 얘기로 너가 제일 부럽다. 너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는데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 거 보면 너가 부럽다 이제 이러죠. 좀 친한 친구들한테는. 명예퇴직하고 바로 통역사 준비. 네, 통역사 준비한 거죠. 아 이것 정도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통역사라든가 뭐 국내 여행 안내사 이런 것들은 약간 젊은 층들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후에 들었죠.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실제 그 업장에 가보니까 다음 직업을 알아보시기 시작한 이유가 있을지. 복관에서 물 퍼서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계속 흐른 물에서 물을 쓰는 게 더 낫잖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가득한 이유고 놀면 뭐예요? 그래서 놀면 제가 어디를 봐도 지금 40대처럼 보이잖아요.
엘토 색소폰이에요. 이게 이 금관이 아니고 목관악기예요. 아 목관이에요? 예, 그 아.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요. 갈대입으로 깎은 리드 때문에 목관악기라고요. 자영업을 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또 가면 또 퇴직을 해야 하니까 이제 퇴직하기 싫거든요. 나도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아까 통역하면서 이제 좀 배워갖고 내가 여행사를 한번 차려볼까 조금만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막 처음에 내가 그 분야에 좀 지식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해오는 과정이었으면 그게 쉬웠을 텐데 막상 그 짧은 시간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은 항상 퇴직하지 않는 그런 걸 꿈꾸고 있어요. 실용음과 공부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그 연장선상이에요. 이 학원을 한번 차려보자.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럼 이제 평생 하는 거잖아요. 네. 퇴직 안 하고 한 번쯤은 퇴직해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할 것이냐 자영업을 할 것이냐 하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도 나는 다음에 퇴직하고 이제 나 자영업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럼 너 구체적으로 뭐 할래? 그럼 그 분야에 자신 있느냐? 몇 년 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잘해. 너는 그럼 요리 중에서 어떤 분야를 잘하냐? 어떤 분야에서 어떤 걸 잘하냐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못했다는 걸 사실 좀 후회를 해요. 되게 준비 없이 은퇴를 하셨다고 했는데 맞아요. 딱 나오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네. 이렇게 느낀 게 뭐가 있을까요? 직장 생활한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누군가 일을 시키거나 또는 내가 일을 지시하거나 이런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행동이 일어나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은 그게 전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거. 즉 의사결정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책임도 내가 져야 하고 그게 가장 큰 변화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것의 변화. 그게 좀 크죠. 뭐 이렇게 무슨 뭐 지점장도 하시고 하시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그 마음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는 않을까? 라는 그냥 괜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과연 이걸 하는 게 맞는지 그렇다고 놀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생각이 정말 자존심 구부리고 또 좀 구부리고 이제 들어가자. 사실 이제 모델이라든가 또는 이제 광고, 배우 이쪽에 가서는 완전 새내기라 처음에는 가서 쭈삣쭈삣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기다리고 이랬었어요. 근데 되게 좀 자존심도 상했죠. 근데 그런 걸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상 극복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면 극복이 됩니다. 그럼 약간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견뎌져요. 그 당시에 나로 돌아가도 지금과 똑같은 루트를 밟으실 건가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에 열심히 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일에 열심히 해서 이제 지금은 좀 방법을 알죠. 내가 무엇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걸 이제 뒤돌아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은 뭐 루트는 그렇다고 내가 일을 안 하고 딴짓을 이런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길을 이제 지나오서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이해가 되니까는 그 방법을 이제 내 나름대로 찾아서 할 것 같아요. 뭐 인간관계를 내가 진급을 하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일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도 있고 플러스 인간관계를 윗사람과 어떤 관계를 해야겠다. 근데 필요할 땐 내가 구부려야 한다. 또는 뭐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일이 없을 때는 혹시 스트레스가 있으시는지? 지금 스트레스를 좀 받죠. 그래서 어떤 때는 퇴직하고 나니까 써야 할 돈이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번에 좀 많이 들어올 것 같다 하면 좀 더 쓰고 그다음 좀 안 들어올 것 같다면 좀 덜 쓰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써서 충당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알고서 미리 계획을 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좀 궁핍하다는 표현 그렇고 좀 전략하면서 살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살려고 합니다. 버젓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그 일을 다닐 때 그 씀씀이를 못 고치겠다. 맞아요. 처음에 3-4개월은 못 고쳐요. 처음에 카드 쓰던 어떤 습관들 뭐 하면 내가 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와서 내가 살게 나 퇴직 이런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한 3-4개월 좀 다 정리되게 됐어요. 말 안 해도 이제 자기가 알아서. 예를 들어서 골프도 열심히 치던 사람도 사실 1년 지나고 골프 별로 안 쳐요. 처음에는 해요. 다 똑같이 해. 그런데 3개월 지나서 다르고 5개월 지나서 다르고 1년 지나서 다르고 2년 지나서 다르고 그럴 뿐이에요. 만약 퇴직을 앞둔 후배가 찾아와서 네. 저 그만둬야 될지 고민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쭉 듣고 아주 문제가 있다 또는 이렇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다녀라 해요. 왜? 그 직장을 다시 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데서 무조건 오래 다녀라. 동일한 업종에서 더 퀄리티가 높은 데로 올라는데 그건 오케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 그냥 나 상사 싫어서 싸워서 나 그만둘래요. 그 사람과 영원히 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극복을 하는 게 또 맞고, 그래서 무조건 다녀라. 그것도 끝까지. 그냥 좀 심한 말을 할 때까지 다녀라 라는 게 저는 주장이에요. 지금도 나오면 특별히 할 게 없다. 딱 1번으로 내기 딱 직전에 본인을 만났다면 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야, 너 정말 못 살았다. 너 왜 준비도 안 하고 너 자영업도 한다고 맨날 그랬잖아. 너 잘하는 게 뭐야 도대체. 미리미리 준비하라 했잖아.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 앞으로 뭐 잘 살아라 이런 말은 없이 그냥 혼내기만 하시고. 왜요?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퇴직하기 3년 전이라면 내가 해준 말이지. 뭐예요? 미리 준비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좀 너가 어차피 55세는 그만두면 너도 알고 세상 사람 다 안다. 그러니까 네가 좀 뭘 할지 구체적으로 네가 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준비를 해봐라. 3년 정도면 제가 봐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을 그려서 그 준비를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임희춘이고요. 만으로 61세. 국민연금공단에서 35년간 근무해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거기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또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착착착착 진짜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른 사람보다 계획적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음 일이 있다. 최소한 1, 2년 전부터 준비해서 그 다음 단계를 걱정 없이 꼭 가야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라든가 행동이랄까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또 바로 취업하고 또 다시 실업하고 다시 재취업하고 하는 게 계획대로 좀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소 한번 소개랑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아까 첫 화면에 봤던 것처럼 여기는 성남중앙도서관이고요. 제가 올해 1월부터 이제 근무하는 근무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열람시에서 그 이용객들을 정숙시키고 그를 정리하고 안내하고 뭐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급 센가요? 사실은 보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제가 이제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게 더 큰 목적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시급은 적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년 퇴직했을 당시에 네.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60대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제가 언제 퇴직하고 그런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중간에 느닷없이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도 되게 의연히 받아들였고 또 주위 사람들도 이미춘이라는 친구가 이제 퇴직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후에 뭐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한 은퇴식 때, 정년 은퇴식 때 저는 원치 않았는데 그 주위 동료들이 성대하게 그 은퇴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가족, 딸, 아들 같이 왔는데 너무 기뻤죠.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 35년 끝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또 가족들도 와서 또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서 인생의 몇 번째 안 되는 기쁨이었죠. 정년 퇴직 직전에 연봉 공개 가능하신가요? 예, 뭐 숨길 건 없죠. 그런데 1억은 넘으니까 그거에 되게 만족했습니다. 예. 3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퇴직을 하셨으니까 네네네. 모아놓은 자산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자산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다는 기준이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나름은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정산을 받아서 논도 사고 왜 논을 샀냐면 농협 조합원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농협에 다니는데 논도 샀고 또 퇴직금으로 오피스텔 그걸 하나 사서 노후 자금 이렇게 마련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후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해주셨네요.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비해서 내가 잘했나 그거는 모르겠고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나름대로는 거기에 포인트에 맞춰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팔각정이 잘 되어 있네요.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두고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계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60대 정년 즈음에서 이렇게 직원들끼리 어떤 논쟁이 많이 있냐면, 이후에는 여가 생활만 즐길 것인가, 일을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퇴직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 도서관 업무를 제가 하고자 했냐 하면, 이게 이제 노인 일자리 중에서 이제 옛날 개념으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인데, 제가 은퇴 이후에도 내 특기나 적성을 살려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종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뭐를 준비했냐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이거를 다 취득을 했고요, 그동안.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컴활 자격증을 따서 여기에 맞는 맞춤형 준비랄까, 그거를 꼼꼼하게 5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정년퇴직 이후에도 꼭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은퇴를 주로 60세 하게 되면, 이 다음에 사망할 때까지 약 90세라고 봤을 때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앞에 열심히 일했다 해서 보상으로서 나는 쉬어야겠다, 여가를 즐겼다는 건 너무 시간적인 낭비인 것 같고, 그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람 있게 활용한다는 게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75세나 80세까지 건강했을 때까지는 계속 이런 일을 쭉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면서도 너무 즐겁고, 사회적인 틀, 이런 데 내가 소속되어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말 없이 저는 이 일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데? 이런 아, 것들이 있나요? 네, 있어요. 뭐냐면, 저는 아까 정년 이전에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루트를 알아보니까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찾아보면 굉장히 일이 많아요. 중장년이지만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채용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리 정보를 알았으면, 물론 지금 도서관 업무도 좋지만 다른 다양한 직종의 업무를 내가 시도해보고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라기보다도 뒤늦게 깨달은 점이 있죠. 뭐 앞으로 은퇴 준비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냐면은 사기업이 됐건 대기업이 됐건 뭐 공공기관이 됐건, 내가 정년으로 가건 아니면 중간 퇴직을 하건 미리미리 내 은퇴 후에는 뭐를 해야겠다는 준비를 미리 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사무직이지만 찾다 보니까 다양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술직이라면 또 그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노다지 같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은퇴를 안 하신 후배님들한테는 길은 많으니까 언제든지 찾고 준비하면 아무런 걱정 없이 노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꼭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어요. 또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네, 있어요. 혹시 어떤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취업에 있어서 약간 베이스가 되는 그런 그 자격증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한참 재미를 들리고 그걸 한참 준비를 하고 있고요. 11월에 시험이 있어요. 도서관 와서 미리 와서 출근해서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통해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60, 70대 분들도 도서관에 많이 오시나요? 많이 와요. 방학이 아닌 경우에는 60, 70대 분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무료하게 뭐 노인정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여행을 간다, 뭐 이것도 좋긴 한데, 이분들은 와서 책을 나름대로 교양도서라든가 아니면 전문 서적이라든가 그걸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장소로서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되게 좋은 문화가 정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되게 기뻤어요. 또 우리나라가 그래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건전한 생각이잖아요. 근무하시면서 네. 보람도 많이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네. 반대로 약간 힘든 건 없나요? 도서관 정수 업무를 시키는데 특히 방학 때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 굉장히 이렇게 시끄럽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래요. 그래서 좀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학 때 와서 이렇게 이용하고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간혹 어르신 중에서도 발을 그 책상에 얹어 놓는다든가 통제를 하게 되면은 조금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간혹.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잘 이렇게 안내를 할까, 이런 게 고민 아닌 고민이 좀. 생계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 있는지. 아무래도 제가 정년 은퇴하고 나서 소득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분의 1로 줄었는데, 그래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게 뭐냐면 적은 소득에 맞춰서 내가 생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와이프가 좀 현역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사실은 없어요. 내년 제가 11월부터 이제 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210만 원 정도 이제 연금을 받을 텐데, 그 연금에다가 거기에 적지만 보수가 있고 또 배우자가 계속 현역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아요. 되게 높은 직위에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신입이잖아요. 그때 느끼는 뭐 감정이나 뭐 그런 것도 허탈감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당연한 어떤 수순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막 입사하고 일자리를 찾는데 내가 여기서 최고 관리자가 될 수 없는 거고, 어떤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타고났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네네네,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누구보다도 성실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성 있게 해서 어떤 갭이 없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성실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대화술, 화술, 고객이 왔을 때 내가 근무한 근무지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친절감을 느끼고 어떤 뭐랄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 도서관 업무도 내가 고객이 왔을 때 누구보다도 내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업무를 택하게 된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국민연금공단은 제가 35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연금급여라든가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도 했고, 노후 설계 서비스 업무도 했고,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는 다 해봤죠.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신 것 같은데, 전문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어쨌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네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설명해 주실 부분? 되게 고마운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젊은 MZ세대 같은 경우는 후세대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은 원활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연한 이런 제도고 도움을 당연히 줄 수 있는 거다. 지금 젊은 분들은 기금 고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정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5년마다 기금이 고갈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5년 주기로 지급률을 이렇게 변동시켜 갖고 기금이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고갈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누구나가 지금 MZ세대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세대보다는 지금 요건은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이 걱정한 만큼 여기 제도가 안 좋아져서 못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불입하시고, 또 이 다음에 나한테 좋은 혜택이 있다는 걸 꼭 믿어도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퇴직 직전, 직후에 시청자가 있다면 네네.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은퇴 시점에 무엇을 할 건가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가 생활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목표가 설정하게 되면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자체별로 노인 일자리 센터가 있고, 또 각종 사기업, 공단, 공사에도 자체적으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엄청 많거든요. 아니면 기사 자격증을 따서 전문적으로 그쪽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면이고, 건강 관리를 해서 헬스클럽이라든가 뭐 골프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요.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후의 삶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를 사전에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현재 삶이 행복하신지? 굉장히 행복해요.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이런 패턴? 흐름대로 이후에도 살 거고, 저는 일을 계속 할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일한다는 건 아니고, 건강이 허락한 뭐 80세라든가 이때까지 계속 일을 해서 내가 만족하는 삶을 끝까지 쭉 가려고 합니다.